공수처가 지금 브리핑하고 있는 내용 저희가 자막을 통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 시각까지도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네네. 공수처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자진 출석 방안에 대한 고려가 없다. 그러니까 발부된 대로 영장,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 송 변호사님 주셨던 것처럼 지금 한 20여 분 됐겠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일찌감치 대통령이 공수처로 자진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먼저 선제적으로 피력을 좀 했었는데 공수처 측에서 이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진 출석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그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수사를 있습니다. 하겠다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장 근데 집행하는 게 따지고 목적이 되어야 보면 됩니까? 지금 오늘 동원된 인원이 3,500명이라고 합니다. 네. 이 국가에 3,500명의 공권력이 동원되는 건 흔치 않는 일이에요. 근데 3,500명이 영장을 집행하러 오는 그 기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자진 출석이라는 기회는 이미 오랫동안 많은 기간 있었죠.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서 내가 자진 출석할 테니까 그 공수처하고 조율할 시간이 없었습니까? 근데 막상 이제 닥쳐서 물리려고 막을 방법이 없고 경호처는 본인의 더 이상 반포메가 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나 이제 자진 출석할 테니까 좀 나에게 기회를 달라. 그거는 앞뒤와 어떤 상식과 어떤 이런 뭐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라는 건 당연히 공수처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 출석은 당연히 이제 더 이상 이 공권력의 집행에 있어서 이걸 받아들이면 또 두 번째 공권력이 꺾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건 논의 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경호처가 대통령을 경호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네. 그 경호처가 대통령을 경호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법 질서에 따라서 본인이 피해자라 하더라도 거기에 순응해서 잘 따른다면 경호는 당연히 따라가는 겁니다. 대통령 직을 이룰 때까지는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그동안 법 집행을 불법적으로 대응해서 경호처를 활용했기 때문에 경호처가 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게 맞냐 안 맞냐의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이지 대통령이 법 집행을 따른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경호원들은 그 경호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고 좀 이미 이제 과천에 갔으면 탐지하고 하는 시간 저는 길게 봐서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내는 네네. 대통령이 호송차가 아니더라도 경호차를 타고 과천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대변인이 지금 기자들을 대상으로 백브리핑, 그러니까 카메라가 없는 상태에서 브리핑을 하는 것을 백브리핑이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시작을 했고 관련해서 속보가 나오는 부분을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놀랍습니다. 일단 목적이 영장 집행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영장 집행,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그걸 집행하는 것은 결국 수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체포영장이 사용되어야 할 텐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공수처의 입장은 영장 집행이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 우리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라고 지금 속보 자막도 나가고 있는데요. 저게 목적이 되면 참 어떻습니까? 윤석 대변인. 그 비판의 지점에 또 봉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또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음에도 공조수사본부를 경찰과 꾸려서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부터 여러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지 4년이 됐는데 그동안 기소된 건이 단 5건에 불과할 정도로 공수처라는 조직이 보여줬던 역량이 대단히 미미했다. 네. 그러한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반드시 성공을 하고 수사도 해서 뭐 기소는 못하겠지만 네. 뭔가 조직을 위하는 차원에서 뭔가 성과를 좀 내겠다고 서두른 측면 또 과격하게 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네. 것들을 그 배경으로 많이 또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공수처 대변인의 언어가 오늘은 체포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집행에 방점을 두고만
공수처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네. 공수처가 너무나 조직 이기주의적인 차원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 관련해서 정당하고 공정하게 또 절차를 지켜서 수사가 진행이 돼서 기소 여부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재판 과정에서도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일 텐데 네. 공수처가 그저 체포영장 집행, 체포 성공 네. 여기에만 매달리고 있을 수밖에 없느냐 이러한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언어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송 변호사님, 이 지금 체포영장 지금 말씀 주신 집행을 위해서 간 것이다 이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다 이렇게 관측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영장이 만약에 집행되는 것이 성공하게 된다면 이 관저 3차 저지선까지 진입하게 된 건 사실은 말씀 주셨지만 경력이 지금 3,000명 이상 투입이 된 거잖아요. 1차 집행 때와 달리 경력의 지원을 많이 받았고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이 집행에 성공했다라고 이게 과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서 책임론이 어차피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와 별개로 네. 공수처의 수사 역량, 수사 능력 이런 것은 이번에 아주 큰 물음표가 국민적으로 그려졌다. 그리고 그 물음표가 떼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내란 혐의에 관한 수사는 경찰이 사실 8할 이상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른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검찰에 의해서 지금 구속 기소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수처는 앞서도 말씀이 나왔다시피 기소권이 없습니다. 어차피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사건 자체는 검찰로 결국 넘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지금 변호인단이 이미 예고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20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는 하지만은 결국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전부 다 진술 거부했다는 내용만 남게 될 겁니다. 즉 공수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잠시 거쳐가는 단계, 거쳐가는 존재 정도에 불과한 것인데 사실은 체포영장 집행을 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조직 논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그 의구심 어린 시선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